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전성태입니다. 존재숲의 주인공은 개그맨이에요. 한 개그맨이 시골에 내려가 지내면서 죽은 존재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 존재라는 게 명확한 세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인식의 너머의 세계들과도 한 인간은 존재한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던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몽골이라고 하는 데는 전통적인 유목민의 삶과 굉장히 근대적인 삶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말을 탄 유목민이 그 초원에 세워진 모토로라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어떤 풍경처럼 몽골은 그런 어떤 광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이미지들을 전통적인 삶과 근대적인 삶이 공존하고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까지도 반영하는 그 이중적인 세계를 포착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잡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그게 떠올랐던 게 늑대라는 이미지였어요. 늑대는 몽골인들이 유목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이죠. 그러면서도 늑대는 또 몽골인들이 굉장히 경외하는 존재예요. 그런 어떤 존재인 늑대를 통해서 제가 몽골 이미지를 포착해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늑대라는 소설은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1인칭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우리 한국 독자들도 물론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맥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치가 됐어요. 그런데 영어권 독자들은 아무래도 그게 힘들다 그래서 소제목을 다 달았어요. 뭐 더 헌터라든가 뭐 더 울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달아서 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번역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또 한편의 새로운 창작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간간히 걸음을 세우고 숨을 골랐다. 어월을 찾아 언덕에 오르는 게 분명했다. 어워에 꽂힌 푸른 깃발들이 사원 있는 동쪽으로 팽팽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어워는 한국의 성황당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 돌멩이를 얹고 돌무지를 돌며 비손을 했다. 음력설 같은 때에는 재랑이 주재하는 구판이 사나흘 연하여 벌어지고 그 굿을 중계하는 텔레비전 채널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워에 돌만 올리는 게 아니었다. 보드카나 마유주, 유제품, 전차와 소액권 지폐 같은 재물을 올리기도 했고 사형 깃든 제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다. 망자의 영정, 이별한 정인의 사진, 혹은 깨진 안경이나 반지 따위, 심지어 애완견 사체를 놓고 가는 이도 있었다. 처음에는 병섭에게 이 땅만큼 적나라한 대지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알아갈수록
이 유목민의 땅은 오연해졌다. 성과 금기로 뭉친 땅 같았다. 하다못해 언덕 아래 길거리에만 내려서도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쓰레기장을 뒤적이는 아이들이 넘쳐나는데도 어워에 올려진 그 많은 지전들을 손대는 손길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비밀스런 대지는 오만해 보였다. 자식으로서 뭐 어머니를 그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고, 특히 이제 작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는 하여튼 이야기 자체였고, 실제로 이야기로 저를 많이 길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린아이로 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해줬던 이야기, 이제는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누워 계시는 어머니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돌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어렸을 때 아이로서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이처럼 누워있는 이 어머니도 이야기를 당연히 너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썼죠. 소설의 문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말이 감동적인 언어로 옮겨가는 그 좌표를 찍어주는 게 작가의 어떤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에서 내 본명은 이점례요라고 고백하는, 뭐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아니지만 그게 그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얹고 발화되었을 때는 감동적인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것처럼요. 결국은 소설이란 건 사람과 사람, 사연과 사연, 또 인생과 인생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 국면들, 두 세계가 만나는 국면들을 잡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는 똑같이 훼손된 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항상 재밌었고, 해외 독자들은 저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작가는 그럴 때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곤혹스러움이 자극인 것 같기도 해요. 서울 작가 축제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항상 가슴이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서울 국제작가 축제는 누군가 해외 작가를 더 알아가는 어떤 주간, 또 국내 우리 동료 작가들 중에서도 내가 못 읽은 작품들 이때 집중적으로 읽어라, 그런 주간, 그런 주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 동안 이번에 방문하는 해외 작가님들, 또 같이 하는 우리 국내 작가님들 책 좀 집중적으로 읽을 생각이에요. 벌써 30년이 됐구나. 뭐 해놓은 거 없이 방학이 끝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쓰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좀 많이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아주 열심히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한번 쉬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써야죠. 그리고 한번 푹 쉬어보게요.